나경원 의원님께 신상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상 발언 플러스 토론까지 하겠습니다.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는데 신상 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겸해서 해주십시오. 3분보다 시간을 좀 더. 네, 5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중단해 주세요. 신동우 의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갖고 한마디로 면책특권 아래서 이런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간사 선임의 건은 아시다시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섭단체가 이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상대당과 협상할 사람을 내놓으면 그대로 선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시느냐, 우리 상임위를 운영하시느냐, 주진우 의원을 교섭단체인 우리가 일소위에 배치해달라는 것도 마음대로 다른 의원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거는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의회 민주주의가 뭡니까 도대체? 패스트트랙 기소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발언을 하려면 발언권을 박탈해, 경고해, 퇴장해. 이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앉아갖고 모든 법안은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외피를 쓰고 지금 의회 독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좀 경고 좀 시켜주세요. 저는 이건 표결 사안이 아닙니다. 표결 사안이.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구형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라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 대통령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 논리라면. 자, 내란 이야기 하는데 민주당은 내란으로 민주당의 실정 덮으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내란몰이의 끝판이 결국 내란의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니 대법원장 사퇴니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민주당은, 저는 이 패스트트랙 기소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폭력으로 행사해놓고 그걸 낯바루니 운운하면서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유한국당에 뒤집어 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한마디로. 민주당이 폭력을 썼잖아요.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기소를 했습니다. 23명을. 여러분, 저는 이 패스트트랙 기소로 민주당이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았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경호권을 발동하겠다. 퇴장을 해라. 이게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일소위 배당하는 거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이제 의회를 완전히 독재적으로 장악했다고,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합니까? 사법부 장악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 재판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야 되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라, 대법원장 사퇴해라. 두 번째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된 거 5개 혹시라도 재개될까봐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결국 유죄 판결 받을까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등장하는 순간 작년에 민주당이 그 무자비한 의회 독재를 완성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제는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하는 일당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저희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이러한 사법부 파괴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에서 이 민주당과 간사로서 협의할 대상을, 그리고 민주당과 간사로서 이야기할 대상으로 우리 당은 저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국회의 관행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표결 운운하시지 말고 우리가 낸 의견대로 간사 선임의 안건을, 형식적인 이 안건, 일단 제가 그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신상바른교회에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저를 향해서 육선 의원이 이런 것을 보셨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모든 것은 선후가 있습니다. 인연법이라고 하죠. 먼저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연기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의원께서는 신상바른기회에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로 실정을 덮으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제 취임 100일이 됐고요. 국민이 일 잘한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슨 실정을 덮기 위해서 내란몰이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이 됐었고,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앞뒤를 뒤집어서 내란몰이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현직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문부수고 계엄 해제를 하려는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걸 제가 육선하는 동안 그 꼴을 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권력을 써서 중단된 것처럼 그 재판 제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대통령 되기 전 재판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고, 내란 외환을 죄를 제외하고는 그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재판도 중단된다 하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였고,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제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법사위 간사 되시려고 소망하시는 분이 법상식에 어긋나는 말로 여기를 정치 세력을 선동한 자리로 삼으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발언하실 때 그런 인식을 하시니까 법사위 간사가 못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오늘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됐으면, 적어도 이런 문제 제기가 됐고 국민들께서 그 문제가 타당하다라고 보시는 상황이라면 사과부터 해야죠. 어떻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관행이니까 나를 빨리 선임해라, 이렇게 당당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과거 관행 얘기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표결을 한 적이 없었다 말씀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좋은데 내란이 저질러졌고,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고 종식되지 않고 있고 청산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과 같습니까? 과거가. 내란 얘기 지겨우시죠? 저희는 죽다 살아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지겨워도 귀에가 딱지가 붙어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계속 들어야 되는지 압니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얘기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내란의 강을 좀 건너가세요, 이제. 정신 차리고! 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내란이 터져도 관행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사진행 발언을 쭉 들어보니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표결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표결 처리하려면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서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투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는군요. 이건 민주당의 국회가 아닙니까? 의회 독재의 역사를 또 쓰고 있으니까.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간사하고 내란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네, 국회법 112조 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군요. 네. 최소한 사과는 했어야죠. 정하는데 왜 민주당이 가운데를 정합니까? 네. 이분들이 주장입니다. 반장이 아니라 부반장 뽑는 거예요. 반장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잖아요. 수 있죠, 저희가. 거부권이 있어야죠. 우리 교섭단체의 대표를 뽑는 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뽑으십시오. 그런 논리라면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회 정치를 이렇게 말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